예, 지난 금요일 날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원칙이 다 같이 모여서 탄핵 무효였다는 것을 갖다가 한 목소리로 외치자는 겁니다. 탄핵 무효를 외친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 조기 석방도 같이 외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지금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퇴진도 같이 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별도 집회라고 보통 통상 따로 하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부르기로 하고요. 별도 집회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집회는 틀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집회하고 행진해서 광화문 가서 또 우리끼리 집회하고 기회가 되는 날은 또 행진해서 청와대 앞에서 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집회하는 걸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전체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자고 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굳건히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공화당 행렬이 아마 교보 앞에 정광훈 목사 집회에 플랜카드 들고 우리 공화당 단기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 인솔해가지고 플랜카드 들고 뭐 초라한 모습이라고 누가 비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일 앞에까지 가서 거기 집회 참석하신 분들 딱 서고 저는 이제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오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제일 앞에 오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 단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도 환영했지 막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다른 집회가 하던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에 서울역 집회나 광화문 집회 때 행렬을 지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토요일 날 정광훈 목사 주도하는 집회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같이 탄핵 무효를 외쳐주고 박근혜 대통령 연호하면서 환영한다고 박수치고 그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북치고 춤추고 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 초상화에 같이 탄핵 무효라고 쓴 피켓 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자기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한 하나가 돼가는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만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시도를 해야죠. 어나운스를 해야죠. 알려야죠. 우리 문을 열었다. 저희는 문을 연 겁니다. 열다 보니까 뭐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고 누가 또 비난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존의 태극기 집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의 태극기 집회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께는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일부러 안 했습니다. 뭐 문자나 연락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정신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그룹에 카톡으로도 연락하고 하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행진할 때 뒤로 돌아보니까 행렬이 한 100m는 돼 보이더라고요. 참 저희 태극기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역에 모여있는 사람보다 행진할 때 보면 더 많아집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샤이 보수가 많다는. 저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마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저도 교보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강대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강대산 앞에서부터 저쪽 광화문 있는 데까지 이쪽 차선 다 미국 대사관 앞에 차선 꽉 찼고 광화문 광장 꽉 차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우리공화당은 부산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공화당 사람들이 없었죠. 그 차 있는 모습을 보고 거리랑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한 목소리로 탄핵 무효를 외쳐야지만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 돼 가는지 공산주의화 돼 가려는지 뭐 참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집회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러한 집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지사가 저희 조그마한 집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오셔서 1시에 시간 맞춰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사말하고 같이 손잡고 하겠다. 적극 지원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하시겠다. 그리고 탄핵무효 피켓 들고 박근혜 대통령 초상이 위에다가 넣고 탄핵무효 피켓을 들고서 같이 탄핵무효를 외치셨습니다. 와서 말씀을 하시기로. 말씀하시기로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회는 행진을 하고요. 거기서 뭐 종각으로 해서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해서 남대문 앞으로 시청 앞 다시 광화문으로 와서 집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홍문정 대표께서 마지막 연설을 했죠. 그 마지막 연설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공화당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어느 한 분이 절대로 양보 안 하는 마지막 연설. 정광훈 목사께서는 과감히 양보하신 거죠. 몸이 편찮아서 먼저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리더 김문수 지사께서 마지막까지 같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위에 앉아보니까 몇 미터밖에 안 높죠.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 추위를 무릅쓰고 끝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이 다음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홍문정 대표께서 연설하실 때 거기 같이 가 있던 지도부들 4명이 같이 인사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같이 환호하고, 탄핵 이제 홍문정 대표님이 제일 가운데 앉아 있고요, 계시고요. 그 옆에 한 자리가 정광훈 목사께서 앉으시는 자리가 거의 비어 있었고, 그 옆에 홍문정 대표님 옆에 김문수 지사님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규리 여성위원장이 앉아 있었고, 저 반대편으로 김황식 시장님, 오경훈 사무총장님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거의 그 연단에 있는 자리 중에서 3분의 2를 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연단을 거의 내준 거죠. 김문수 지사님은 거기 대표 자격으로 같이 동참해 주신 거고요.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외부로 나가고 아직 환영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최고위원회 뭐 얼굴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예. 화면 보니까. 아, 어저께요? 예. 아마 제가 최고위원회에 빠진 적이 홍문정 대표님 모시고 미국에 출장 갔던 때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 9시 5분 전쯤에, 9시부터 시작이니까요. 9시 5분 전쯤에 당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커피도 한 잔 타가지고. 대회의실에 보통 회의를 하니까요. 대회의실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9시 지나도 뭐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9시 한 5분이 좀 지났을 거예요. 비서가 와가지고 조은진 대표께서 자기 방에서 회의를 하자 그런다. 그래서 이제 거의 5명의 최고위원이 계셨었는데 일어나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이제 중간에서 막더라고요. 여성 당원분들과 이제 저보다 연로하신 남성분 여러 명이 막는데 제가 같이 그걸 밀치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밀려나서 당사 출입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거기 앉아서 그 사전 최고회의 시간 내내 앉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 10시 10분쯤에 거기서 떠났습니다. 한 1시간 동안 거기 계신 분들이 뭐 많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듣고 그 어제 아침에는 전 듣기만 하겠다 하고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뭐 편안한 마음 자세로 들어야 그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오해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침 최고위원회의 때 그래도 참석을 못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의도적이었던 것도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왜 갑자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조원진 대표가 자기 방으로 부르냐 이거죠. 자기가 매번 오는 거 아닙니까, 글로? 아니,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3시에 긴급 최고회의가 열린다고 회의가 소집돼 있기 때문에 3시 5분 전에 또 회의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열고 제가 출입문까지 갈 때까지 안 막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 봐야 또 막고 시비가 붙을 것 같아서 아니 이제 안 막기로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더라고요. 막길래 거의 뭐 그분들하고 다툴 일도 없고 그냥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가지고 1층으로 내려오니까 조원진 대표께서 그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제가 이제 최고위원회의 소집하셔가지고 참석하러 왔다고 말씀도 드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이제 조원진 대표님 그냥 걸어 들어가시고 저는 또 맞고 그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당의 대표라면 본인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러 온 최고위원을 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걸 갖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을 야단을 쳐야 되는 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저 뭐 거기서 다투고 싶지도 않고 그냥 또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2번 최고회의, 9시 사전 최고회의, 3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당사 그 자리에 있었고 9시 회의 때는 3시 회의 때도 조원진 대표랑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조원진 대표님 인터뷰하신 것, 홍문정 대표님 인터뷰하신 게 서로 얘기가 다른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조원진 대표는 자기는 찬성했고 홍문정 대표가 반대했다 그러고 홍문정 대표는 무슨 소리냐 하시고 지난주 월요일 13일 날 사전 최고위원회의 때 조원진 대표께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대위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신 분들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는 그분들의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한테 반대를 했다는 말입니까? 네, 비대위 구성을 반대했다. 비대위 구성을 하라고 메시지가 대통령님한테 예.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반대는 누구한테 반대를 한다는 겁니까? 반대했다고 얘기했다 그랬으니까 유영하 변호사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 전달이 됐겠죠. 반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할 때는 비대위나 선관위 구성에 관련돼서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했다 그랬는데 제가 기억력이 나쁜지 제 기억에는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위원들하고 논의. 제 기억엔 없습니다. 제가 회의를 빠진 거는 어제 빠졌고 어제 참석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홍문정 대표님 모시고 같이 수행해서 미국에 갔다 온 기간 빼고는 빠진 적이 없는데 제 기억에는 조원진 대표께서 비대위 문제나 선관위 문제를 13일날 최고위원회의 전에 최고위원들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보다 조원진 대표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대통령께서 비대위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을 때는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국회의원은 2분밖에 안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한 분은 기반이 경기도니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선거운동 준비를 하고 한 분은 기반이 대구니까 경상도를 책임지고 그러려면은 지역구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죠. 그러면 당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 아니셨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뭐 기존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접 만난다는 얘기는 면회 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게 직접 만나고 싶으면 면회를 가시면 되죠. 근데 아마 면회 거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나시겠다는 게 대통령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유영하 변호사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아무리 구치소라고 치더라도 신문 들어갈 것이고 방송 보실 겁니다. 또 사람들이 편지로 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아, 얘가 내가 준 메시지를 왜곡시켰다. 아니다. 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만일에 유영하 변호사가 메시지를 왜곡시켰다고 치면은 또 왜곡해서 전달했다고 치면 바로 이거겠죠.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한 얘기를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한 걸 이렇게 전달했다 대통령께. 그럼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편지로 써서 또 보내겠죠. 그러면은 그 대통령께서도 보셔도 둘 얘기가 다르네 그럼 확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야 된다. 만나서 자기가 직접 얘기 들어야만 인정할 수 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